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오늘도 네이버 밴드에서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검색하시고요. 토요일 오늘이죠. 지금으로부터 6시간 전이니까 한 4시쯤에 올려드린 기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경제부터 쭉쭉 위로 올라가니까요. 보시면서 들으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노현섭 기자가 취재했어요. 세계 최대 음원 서비스 스포티파이 국내에 상륙한다. 스포티파이가 뭐냐면요. 스포티파이는 지난 2008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현재 6천만 곡 이상의 트랙과 40억 개 이상의 플레이리스트를 보유한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성장했다. 9월 말 기준 전 세계 이용자 3억 2천만 명을 확보했다. 광고를 포함한 무료 서비스와 광고가 없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유료 가입자는 1억 4,400만 명에 달한다. AR을 활용한 정확도 높은 사용자 맞춤 음원 추천 서비스가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네, 다음 기사도 이어지는데요. 노현석 기자가 추가 취재를 했고요. 스포티파이 6천만 곡 음원 공룡 상륙 멜론도 흔들리나? 우리나라 1등은 지금 멜론이고요. 878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뮤직, 지니뮤직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음원 서비스 업계는 강력한 플레이어의 등장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스포티파이가 토종 음원 플랫폼 업체를 모두 제치고 제2의 넷플릭스 신화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특히 스포티파이의 강점으로 꼽히는 사용자 맞춤 음원 추천 서비스 큐레이션 수준은 국내 업계의 추천 서비스를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포티파이는 3억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노래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AI가 분석해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음원을 추천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포티파이가 쟁쟁한 글로벌 음원 서비스 기업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르는 이유는 바로 AI 큐레이션 덕분이라며 음원 사재기와 순위 조작 등으로 국내 음원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스포티파이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저번에 말씀드린 왓챠 이런 곳들은 다 데이터를 누적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힘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생명 전속 판매 채널 분리 설립 즉시 지혜 1위사로 등극하고요. 이것도 나중에 기사가 나오니까요. 말씀드릴게요. 곽윤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80선대 찍은 달러 인덱스 내년에도 저달러. 영국과 유럽연합이 노딜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달러 가치 하락을 견인했다. 양측이 13일로 설정한 마감 시한을 넘겨서도 협상을 이어가며 협상 타결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달러 대비 파운드와 유로화 가치는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비중은 각각 57.6%와 11.9%로 이들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한다. 유로화는 강세고 달러화는 약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기사는 맹준호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비트코인 최고가 행진에 미 1위 거래소 IPO 추진. 17일 현지 시간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코인베이스가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IPO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서류 검토가 끝나면 시장과 다른 여건을 고려해 IPO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각국 증시에 상장된 소규모 암호화폐 기반 회사는 있지만 코인베이스 같이 큰 회사가 상장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거래량 기준 미국 1위 암호화폐 거래소다. 지난 2018년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 기업 가치가 77억 달러, 현재 환율 기준 약 8조 3,800억 원으로 평가됐다. 2012년 설립 때 현재까지 100여 개국 3,500만 명의 사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네, 비트코인 거래하시는 분들 유익 있게 보시고 한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IPO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수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내년에도 돈풀기 계속된다. 공작 K는 이와 함께 중국 내수 소비를 촉진하면서 전체 경제를 끌고 가는 방식을 제시했다. 보도문은 공급 측 구조개혁과 함께 수요 측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국제 쌍순환 전략을 확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내년의 경제 운영 핵심 목표로 첨단 기술 개발, 독립적이고 통제 가능한 공급망 구축, 내수 확대, 전면적 개혁 개방 추진, 종자 농경지 문제 해결, 반독점 및 무질서한 자본 확대 제한, 부동산 안정, 탄소 배출 감소 등을 제시했다. 첨단 기술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은 곽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P 테슬라 신용등급 BB로 상향. S&P는 테슬라의 유동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S&P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유동성 증가가 재정 위험을 상당히 낮췄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유상증자를 통해 지난 9월 93억 달러, 약 10조 1,800억 원, 이달 초에는 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 아울러 S&P는 테슬라가 올해 말 19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비축할 것이라며 순부채는 사실상 제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 테슬라의 재무 건전성이 아주 좋아지고 있고요. 순부채 제로인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 기분 좋은 소식이죠? 김경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기업 이단 디폴트에 MSCI 제외까지 한국 증시 반사 이익. 최근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디폴트되고 있습니다. 칭화 유니그룹, 산둥 루이그룹, 화천그룹, 융청 석탄전력 디폴트를 선언했죠. 중국 기업 편출 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MSCI 신흥국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H&M, 예전 현대상선이죠. 녹십자, SKC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곳에 투자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잘 유념해서 보시고요. 디폴트로 인한 중국 신용 리스크의 부각과 블랙리스트 기업들의 지수 제외 등의 악재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중국 대신 한국 증시 전반으로 흘러들어오리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실제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운영하는 아이셰어스 MSCI 중국 ETF에는 11월부터 이달 8일까지 자금 유입이 전혀 없었지만 아이셰어스 MSCI 한국 ETF에는 같은 기간 총 6억 5,040만 달러, 약 7,147억 원 신규 유입됐다. 허인한 KB증권 연구원은 신흥국에 투자하는 동시에 중국 리스크를 해지, 위험 회피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한국 증시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네,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다 이유가 있죠. 예,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좋겠습니다. 김영철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김영철의 철학 경영 이겨놓고 싸워라.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 협상이 벌어졌답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미국이 집니다. 전문가들의 후일담을 들어보면 협상에 임하는 자세에서 벌써 미국은 지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 대표는 시내 고급 호텔에 투숙한다. 그리고 계약 기간을 일주일 단위로 연장하기로 한다. 반면 베트남 대표는 파리 외곽에 있는 주택을 3년 기한으로 임대한다. 협상에서 시간을 급하게 잡는 쪽이 이기겠는가? 아니면 느긋한 쪽이 이기겠는가? 이것만 봐도 양측의 협상에 임하는 자세에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가? 협상 결과는 역사에 기록된 그대로다. 베트남의 공산화는 이렇게 시작됐다. 베트남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이 선승구전이다. 느긋함, 협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택진이 형도 택한 K-팝 플랫폼 8조 시당 들썩 부에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K-팝 팬 플랫폼이란 K-팝 스타들과 팬들이 소통하는 플랫폼입니다. 네이버에서 이용하는 V라이브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2015년에 출시됐고요. 누적 다운로드가 9,870만 건이나 됩니다. NC소프트의 유니버스는 2021년 출시할 예정이고요. 사전 예약자가 지금 100만 명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위버스는 2019년에 출시했고요. 누적 다운로드 1,000만 건입니다. 팬덤 경제 시장 규모는 7조 9천억 원이 될 거라고 IPK 투자증권에서 예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또 투자 기회가 있겠죠. 네이버 대단합니다. 역시 네이버 주주분들 좋으시겠어요. 자, 이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기재부 6개월째 불확실성 언급. 우리나라 경제가 불확실성이 있다고 계속 언급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의 삶의 경제는 어떠십니까? 불확실성이 있나요? ITC 최종 판결에 한숨 돌린 보톡스 업체들이란 제목으로 조현희 기자가 취재했고요. 관련 기업은 메디톡스입니다. 다만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가 입증됐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날 ITC의 최종 판결은 대웅제약이 용인의 토양에서 보톨리늄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방증이라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균주의 출처를 허위로 제출한 대웅제약은 보톨리눔 톡신 제재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ITC가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불복해 항소 절차에도 나설 계획이다. 일단 시장에서는 대웅제약을 승리로 보면서 대웅제약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또 메디톡스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메디톡스의 논리대로 한다면 메디톡스가 우리나라 안에서 보톡스 관계사들을 모두 제치고 승리할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카카오 넵튠에 1,900억 원대 투자. 부에리 기자가 취재했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죠. 넵튠의 영원핵이란 게임이 빅히트를 치고 있다고요. 히트 치고 있다고요. 남궁원 카카오 게임즈 대표는 넵튠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게임 사업은 물론 e스포츠, MCM, 인공지능 AI 모델 등 신규 사업으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주주분들 듣고 계시죠? 넵튠 주주분들 있을 거죠? 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생명 판매 채널 분리, 초대형 판매 전문회사 도약.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저번에 말씀드린 미래에셋생명에 이어서 하나생명도 금융서비스가 설립되면 약 540여 개의 영업기간 1,400여 명의 임직원, FP만 2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판매 전문회사로 도약하게 된다. 현재 업계에서 설계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 1만 5천여 명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단숨에 업계 1위로 올라서는 것이다. 자본금 규모에서도 독보적이다. 신설되는 판매 전문회사의 총자본은 6,500억 원이다. 네, 어마어마하죠. 하나생명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한번 판단해 보시고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이종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실 착각 효과에 빠진 프로야구. 네, 데이터에 관한 건데요. 좀 좋은 책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어떤 거냐면 데이터를
기반해서 프로야구를 해야 되고요. 타자 기용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지 않고 간행으로 하는 것들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다음 것들은 앙창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금 시각으로 본 개성공단 운영 경험 가치. 어떤 내용인가요? 남측보다 북측 개성공단의 법인세율이 10% 정도 낮았다. 이러면 남측 모기업은 개성공단 북측의 자회사에 이익을 더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야 회사 전체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그런데 개성공단 진출 기업 상당수는 적자가 이어졌다. 이는 절세보다는 남측 모기업이 흑자를 내야 기업 신용도가 높아지고 은행 대출도 용이하다는 재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금 유인책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네, 전체 기사를 보시면요. 남한과 북한의 세무로 인한 이해관계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기사는 임주환 기자가 썼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의 대입제도.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본에서는 AI 로봇을 도쿄대에 입학시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1년 시작돼 2021년까지 AI 로봇을 도쿄대에 합격시키는 것을 목표로 100명이 넘는 연구진이 투입됐다. 현재 개발된 수준은 상위 20% 정도의 성적을 받는데 도쿄대에 합격하려면 최상위 수준이어야 한다. 수학과 암기 과목은 현재 최상위권인데 국어와 영어 등 독해가 필요한 과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딥러닝을 통해 문장 해독 능력이 크게 진전되면서 독해가 필요한 영어와 국어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2021년까지 AI 로봇이 도쿄대에 합격할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분명한 한 가지는 AI와 인간지능을 가르는 핵심 역량이 바로 독해력이라는 사실이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독해력 있으십니까? AI에게 지배당하실 겁니까? 지배하실 겁니까? 자, AI는 도쿄대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조재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경제로 넘어왔고요. 내년 증시 최고점 중주식 사라 글로벌 큰손 블랙록 조언. 또 블랙록은 일본 경제와 관련해선 달러 약세에 따른 엔화 강세가 일본 수출 전선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한국 등 주변 경쟁국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주식에 대해선 비중 축소를 주문했다. 올 들어 급등세를 타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선 특별한 견해가 없다며 자산 편입 여부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 요점은 일본을 팔고 한국과 중국 주식을 사라, 이 내용입니다. 네, 똑같은 내용 나왔죠. 이면우 기자가 하나생명 전속 세계사 떼내 판매법인 만든다. 읽어드리면 재판 분리가 이어지면 보험사 본사는 설계사 조직 관리에서 손을 뗀다. 대신 상품 개발, 자산 운영, 신사업 발굴 등에 집중한다. 영업은 자체 설립한 판매 자회사와 외부 GA 등에 맡긴다. 판매 자회사는 모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험사에 상품을 두루 팔면서 매출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보험 판매는 인력 확보가 크게 좌우되는데 이들 업체가 본사에 검증된 설계사들을 그대로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네. 강경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잠깐만요. 주유소 맞아요? 놀라운 변신이 시작됐다. 주유소 유유 공간을 활용한 서비스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S51은 지난 8월부터 공유 전기 자전거 업체인 일레클과 제휴해 주유소를 거점으로 하는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주유소 유유 공간을 활용해 전기 자전거 주차와 대여, 반납을 위한 일레클존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GS 칼텍스도 지난 8월부터
전국 주유소 5곳에 카카오 모빌리티 전기자전거인 카카오 T바이크 배터리 충전시설을 시범 설치했다. 지난 10월부터 주유소를 거점으로 드론과 로봇을 결합한 배송 서비스도 선보였다. 현대오일뱅크는 쿠팡과 협업해 주유소 22곳을 로켓 배송 거점으로 쓰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여러분 주변의 주유소는 어떠십니까? 이런 것들 보신 적이 있나요? 전기자전거 사용해 계신 분 있나요? 예, 체험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남겨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구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원 1위 스포티파이 한국 온다. 스포티파이가 점유율이 아주 높아요. 그거를 한번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의 스포티파이가 30%입니다. 2위는 애플뮤직 25%죠. 3위 아마존 뮤직 12%, 유튜브 뮤직 9%, 그 외 24%. 정말 강력한 놈이 오네요. 다음은 아까 나온 내용입니다. 전범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카카오게임즈 넵튠의 1935억 투자. 시장에선 카카오게임즈의 넵튠 투자를 글로벌 게임 지식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상장 이후부터 자체 개발 게임의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고평가 논란에 시달려 왔다. 남궁은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지난 8월 상장 기념식에서 기업 공개 IPO 자금을 활용해 인수합병 등의 외부 제작사 투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있네요. 다음 기사는 양보영훈 기자입니다. 미국 배달앱 도어대시 목표 주가 4분의 1 토막 등장. 이 기관은 도어대시의 목표 주가를 $40로 제시한 이유도 설명했다. 시트론 리서치는 경쟁업체인 포스트메이츠, 그럽허브, 우버가 최근 연간 매출 대비 3배에서 6배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반면 도어대시 시총은 매출의 19배에 달한다. 이 기관은 도어대시의 기업 가치를 다른 업체와 비슷한 수준, 매출 대비 4배로 맞추면 적정 주가는 $32가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100 한참 넘었죠. 도어대시 투자하신 분들 있나요?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감원 아틀라스 BX 합병안에 또 제동 걸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현재의 합병은 전체 주주의 공동재산인 자사주에 돌아가야 할 신주를 10의 지배주주가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라며 자사주를 먼저 소각해 아틀라스 BX 주주 가치를 높인 뒤 합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아시는 분들은 또 알 수도 있고요. 회사가 주식이 있고 회사 자체가 자기 주식을 또 사기도 합니다. 그걸 자사주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삼성전자 주식 한 10%를 샀고요. 삼성전자 이재용이 한 50%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사주가 한 40%라고 치면요. 자사주를 빼고 지분율을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사주 40%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60% 중에 10%는 제 거고 40%는 이재용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재용이 거의 80% 가까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저도 한 조금 올라가겠네요. 조금 올라가서 12% 올라갔나요? 20% 좀 안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합병했을 때에 그 자사주를 제외했을 때에 가치가 좀 둘 다 줄어들어요. 둘 다 올라가요. 이재용 씨와 저와 둘 다 올라갔는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좀 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사주를 먼저 소각하라고 하는데요. 자사주를 소각하려면
회사가 자사주를 시장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매수하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거를 주식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걸 노리는 것 같은데요. 제 말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괜히 설명드렸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은 한번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네, 다음은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예, 시네마노믹스 죽음의 계곡을 건너 천사를 만나고 그게 창업이었어. 창업에 대한 영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아주 인기가 많았던 영화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이고요. 창업의 세계에서도 잘 나누고 있고요. 여성이 창업하는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2016년 개봉한 영화 조이. 조이에서 조이는 방 안에서 드라마에 빠져 사는 어머니, 바람둥이인 아버지, 무능력한 전남편, 여기에 할머니와 두 아이까지 떠안고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싱글맘이다. 어릴 때는 수많은 것을 만들며 발명가를 꿈꾸었던 그는 정작 자신이 꿈꿨던 인생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 속에 지쳐간다. 어느 날 걸레로 깨진 와인잔을 치우며 손을 다치게 된 조이는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결국 그가 가진 아주 특별한 능력으로 대성공을 거둔다. 조이가 성장하는 과정은 스타트업과 비슷하다. 조이는 손을 쓰지 않고도 깨끗하게 물기를 짜낼 수 있는 대걸레, 미라클 몹을 구상하고 아버지의 부유한 애인인 트루디로부터 투자를 받아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트루디와 같은 엔젤 투자자라고 하죠. 스타트업엔 천사 같은 존재고요. 엔젤 투자자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볼 때 사업성이 있으나 제품 개발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단계에 투자금을 지원한 개인 투자자를 일컬습니다. 엔젤 투자로부터 작업을 공급받던 스타트업은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초기에 투자를 하고 육성하는 기관이나 벤처 캐피털, 벤처기업으로부터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로부터 대형 투자를 받으며 몸집을 불립니다. 자, 조이는 우여곡절 끝에 시제품을 만들었으나 조이는 마땅한 판매처를 받지 못합니다. 마트 앞에서 직접 제품을 시연하다 쫓겨나는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품질은 좋지만 다른 걸레 제품에 비해서 비싸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조이처럼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적당한 판로를 찾지 못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데스밸리라고 합니다. 데스밸리를 겪던 조이는 전 남편의 도움으로 대형 홈쇼핑 회사의 제품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개별 회사에 자신의 제품 사업을 소개할 수도 있지만 각기 여러 투자사 앞에서 자신의 제품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자들과 잠재적 투자자들이 만나 눈도장을 찍고 실무진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친목을 쌓는 네트워킹 행사인 데모데이가 대표적이죠. 결국 조이는 홈쇼핑 채널에서 물건을 광고할 기회를 얻습니다. 처음에는 쇼호스트가 제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하나도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이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쇼호스트로 직접 나서 자신이 왜 이 제품을 만들게 됐는지, 이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호소하며 수만 개를 판매하는 기록을 세웁니다. 대걸레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품을 판매하며 홈쇼핑의 여제로 승승장구한 그는 자신이 출연한 홈쇼핑 회사에 견줄 만한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네, 요즘은 라방에 출연할지도 모르죠. 네, 제 방송 들은 분들은 라방이 뭔지 알 겁니다. 평범한 싱글맘에서 혁신을 낳는 기업가로 변신한 조이는 한국 경제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정부가 조이와 같은 창업가를 더욱 많이 양성해야 경제 성장의 정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정부가 창업 계획에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조이가 사업화와 마케팅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이 수많은 창업자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포스터는 눈을 맞는 조입니다. 텍사스에서 회사를 살리는 협상을 끝내고 딸에게 줄 크리스마스 장난감을 사기 위해 장난감 가게 쇼윈도 앞에 서 있다가 가게에 설치된 기계에서 흩날리는 가짜 눈을 맞는 조이를 포착한 것입니다. 대체로 온난한 기후에 텍사스에 눈이 오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영화 포스터는 그 드문 확률을 만들어내는 조이의 기적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숨어 있으면 안전하긴 하지. 아무도 못 보니까. 그렇지만 웃긴 게 뭔지 알아? 넌 너 자신한테서도 숨어버렸어. 조이는 꿈에서 17년 전 자신으로부터 이런 일침을 듣습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조이는 한 발 더 내디뎌 사업을 결심합니다. 일단 자신으로부터 숨지 않기로 결심한 그는 가족으로부터 모욕을 들어도 파산 위기에 몰려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당했을 때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벽 앞에 지친 창업가들이 이 영화에서 작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당신들도 따뜻한 날에 눈을 내리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는 영화입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사를 읽은 것 뿐이고 저도 이 영화를 못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또 나누도록 할게요. 재밌으면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 영화 보고 또 어땠는지 남겨주실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윤희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마른 일상의 단비처럼 스미는 혁신. 780만이 내려받은 손안의 자산관리사. 네, 이 자산관리사 내용이고요. 그 레이니스트라고 뱅크샐러드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 8월 개인정보 소비정보를 입력하며 최적의 신용카드를 추천해주는 검색 엔진을 선보였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고 이듬해 19억의 투자도 받았습니다. 요새를 보라 기존 서비스를 개선한 핀테크 앱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출시한 앱은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소비 금융 정보를 입력하고 수시로 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상상 이상으로 소비자들이 불편한 걸 싫어한다는 걸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자, 카카오랑 네이버는 어떻게 인터넷 뱅킹이 되었나? 제가 어제 소개시켜 드렸죠? 그 책에 나오죠? 카카오뱅크는 불편한 기능, 필요 없는 기능 다 없애버리고 필요한 기능만 딱 남겨놓고 이렇게 간편해도 되나 싶을 정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핀테크나 스타트업 운영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정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담 중흥 S클래스 29일 1순위 청약 마감합니다. 자, 오늘 28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청약, 30일 2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C1 블록 다음 달 7일, A5 블록 다음 달 8일입니다. 야,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입니다. 여긴 조정 대상 지역인데요. 입주 당선일이면 2021년 1월 7일이나 8일이 되겠죠. 그때로부터 3년 이후부터 전매 기한이 끝납니다. 그럼 2024년 1월부터 전매 기한이 끝나죠. 그러면 완공될 시점에 바로 판매할 수도 있겠죠.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좋은 기회 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파균의 경제뉴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요. 메시지 하나, 채팅이나 답글 남겨주시면 답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파균이었습니다.